1월 29일 K-메인 뉴스 브리핑입니다. 홍역 의심 환자를 보건당국에 신고한 의료기관의 실명이 인터넷에 공개된 사건, 어제 브리핑에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한이비인후과 의사회는 지난 27일 장덕천 부천시장이 확실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강력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지난 22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 모 의원의 홍역 의심 환자가 내원을 했는데요.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원장은 즉각 관할보건소에 이를 신고하고 이후 조사에도 적극 협조했는데 그에게 쏟아진 것은 감사의 인사가 아닌 비난과 항의 전화였습니다. 홍역 환자가 나왔는데 왜 진료를 보느냐는 지역민들의 민원이었던 겁니다. 사정을 알아보니 장덕천 부천시장이 보건소로부터 받은 홍역 의심 환자 관련 보고 내용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것입니다. 의료기관 실명을 그대로 노출한 채 말입니다. 이비인후과 의사회는 병원 이름이 무단으로 공개돼서 해당 의료인이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정도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소식에 경악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의사회는 모든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오래전부터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고 있는데 부천시는 정보보호의 중요성도 모르냐며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불안감을 느끼셨을 겁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는 이에 대해서 매년 발생하는 수준이라며 국민들을 안심시켰고 단지 일본을 방문할 계획이 있다면 아픈 사람과의 접촉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소청과 의사회는 건강하고 면역이 정상인 사람은 굳이 항바이러스 제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는데요. 독감에 걸렸을 때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고도 열이 나거나 호흡 곤란이 있는 경우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불편함이 있는 고위험군 환자는 즉시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병문안을 자제하고 개인 위생에 신경 쓸 것을 권고했는데요. 방역당국의 발표와 전문가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만성질환 관리제 시범 사업이 실시한 지 열흘이 넘었지만 현장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를 발병 초기부터 동네 의원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지난 14일부터 870곳의 의원에서 만관제 시범 사업이 시행됐는데요. 시스템 미비로 인해서 실제 비용 청구가 이뤄지지 않아서 많은 의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한개원내과 의사회 김종웅 회장은 코딩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아서 진료를 해도 아직은 심평원에 청구를 할 수가 없고 대다수 의원급 의료기관이 이런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측은 개별 OCS 업체의 책임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안전한 진료 환경을 위해서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이 잇따라 나오면서 의료계도 적극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상급 종합병원 내 폐쇄병동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정신의료기관에 청원경찰을 의무 배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도 의료법 개정안과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각각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것과 또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런 법안들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라면서 이제는 범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노력을 해야 할 때라고 밝혔는데요. 이어 박종혁 대변인은 진료 환경이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최선의 진료가 불가능하다면서 실효성 있는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